한국항공우주 카이 2021년도 결산 내역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제로서 개선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최근 뉴스에 오늘자 뉴스네요. 유니콕 지분 항공우주청은 경남 한국형 나사 설립 기대감 솔솔. 노컷뉴스 최호영 기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언론들의 요즘 기사 제목을 보면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좀 드라이한 표현들이 더 좀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대부분 연예인 기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좀 서술하는 것은, 그래서 외국 뉴스 제목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자, 이건 이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경남 공약 항공우주청 설립 클러스터 조성 추진 기대감,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 분야 생산 43% 경남 담당, 우주 제품 완전 조립 기업 소재, 부품, 소부장이라고 요즘들 많이 이야기하죠. 이미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다. 청단위 행정기관 지방 설치 전례 없어. 국가 균형 발전 측면 의미.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 기사인데요. 한국전력을 며칠 전에 분석을 했지만, 한국전력은 삼성동 본사를 박근혜 정권 때 팔아가지고 이 본사를 나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 발전이었을까요? 어쨌든 이 방위산업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복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심층 취재하는 언론은 없는 게, 좀 우리 언론 수준에 대해서 약간 평가절하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또 오늘 뉴스에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한국형 전투기 KF-21 적기에 배치해야, KIA 카이 방문에 상황 점검하고 2026년부터 32년까지 120대 전력화 예정이라는 월간 조선과 파이낸셜 뉴스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약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총 자산이 5조 8천억 규모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그렇습니다. 1년 만에 6,800억 정도가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형자산만 별도로 뽑았는데요. 무형자산이 1,1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항공기나 우리 전투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형자산을 그만큼 들여왔던가,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했던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손익상을 보면은요, 매출이 2조 5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9.4%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4.3%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를 못 낮췄다는 얘기죠. 수르픈율은 3.1%가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7% 감소했는데 판매 관리비는 30%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으로 전년도 1.17에서 1.01로 0.16포인트나 낮춰졌는데 이 1.01이란 것은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2021년 말에 100만 원 벌었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경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수르픈 영업이익은 104억 원인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57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주산업, 이 카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주산업인데요. 계약자산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나 카이의 경우는 그 규모가 현재 매우 작은 게 문제로 보인다. 그만큼 어떤 그 방위 산업에 대한 항공기 제작 수요가 아직 그 수주받은 그런 금액들이 적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되겠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0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계약 자산, 건설업에서는 이거를 미청구 공사라고 하죠. 이게 15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손익에 이건 포괄 제공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스루프 회계는 분석을 하는데 그 손익에 크게 영향은 적게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와서요. 이 원부재료 및 저장품 매입액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13.2%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7% 감소시켰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4,990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 전년보다 4.3% 증가했고 운영 비율로는 1.8% 상승했습니다. 직원 수는 16명, 자연 감소 같은 인원수 같은데요. 평균 연봉은 9,96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일반 대기업 수준인 1억이 안 넘는 조금이라도 안 넘는 현실은 향후 뭐 나사를 꿈꾸는 그런 그 첨단 산업 업종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조금 인재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외주비는 25.8%가 감소했고요. 기술 개발비를 그 3차 비용 항목으로 뽑아봤는데 매년 끊임없이 2천억 원대 이상을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개발 비용은 7.3% 감소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전년도 50%에서 47%로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상승한 게 되겠죠.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 138억 원 이것은 다음 단계 내용에
추가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 총 제조 비용에는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이 총 제조 비용 산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2021년 2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정권 표적 수사 논란을 일으킨 카이 전 사장,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 대부분 무죄. 그래서 유죄로 인정된 거는 채용비리 등 2개만 유죄해서 집행유예가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저건 어쨌든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 2단계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을 보게 되면은, 일치합니다. 2021년과 2020년은 일치하고, 2019년은 642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추적할 어떤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WCAI가 그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면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에서는 1천억 원만큼 플러스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577억이라면은 매출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매출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매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조정 내지 조작이냐 이런 의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은 어쨌든 이 카이에 대해서 3년 연속 저도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이 2년간 이제 그 2020년도에 들어와서 그 투명성 2단계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업체로서 더더욱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17일 이투데이 뉴스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78억 과징금. 분식회계를 금감원 쪽에서는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재고자산의 어떤 분식회계만이 아니고 뭐 허위 매출이라든지 또는 뭐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습니다. 이 3단계 회계 투명성 검증은 재고자산에 대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이 갭이 498억 원 났는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759억 원이 현금이 나갔으면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126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죠. 그러니까 498억 원의 현찰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사라진 데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 3단계도 2000년부터 2021년까지는 회계 투명성은 확보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2019년은 2단계 그 차이 수준만큼 664억 원이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뭔지 아무리 그 사업보고서들을 검색을 해보고 추적을 해봐도 그 내용이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안보라고 모두 용서되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체일수록 회계 투명성이 높아야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를 하고 국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좀 환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주산업에서는 계약산, 그 건설업에서 미천고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금액도 차이가 심합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추적할 만한 근거가 매우 미약한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자산에서도 대손상각 처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청구도 안 한 미청구 공사를 무슨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지, 저건 이상한 회계 기준을 갖다가 결산하는 원가 회계를 보고서는 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혀가 휘둘려진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그 갭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약 자산의 증가액은 검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회계 투명성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재고까지는 좋았는데 계약 자산까지 볼 줄은 몰랐겠죠. 여기에 관계되신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분한테 조금 우리 속된 말로 쫑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에 대해서 또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많은 방위산업체들은 국방보안상 영업기밀사항 이래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주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르면 각 계약건별마다 예를 들어서 T50 초도 양산, T50 후속 양산, FA50 후속 양산, T50 블랙이글 등 단가 역시 재계약되어 변동이 됩니다. 특히 첨단 부품의 경우 인플레이션보다는 시장 장악력 등 협상에 의한 가격 변동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러면은 뭐 우리나라가 많이 독박을 많이 쓰죠. 그게 현실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원재료 가격도 많이 상승은 됐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협력업체와 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단가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잘해 주시길 바라고, 자세한 품목 재료 관련 사항은 역시 국방보안 사항 및 영업기밀 사항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안 알려주니까 뭐 이런 재고자산, 이런 계약자산 회계를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나타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WCAI 회전율, 요거는 이제 계약자산을 포함한 것으로 산출했는데 전년도 3.4회전에서 2.6회전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TOE 생산속도 역시 하락을 했고요. 제조업에서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일 경우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가정은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투명성 확보는 개선이 됐는데 나머지 계약자산이 오차가 갭이 조금 있는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회전율이 내려가면 재고 보포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미래 가치는 33.7%가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도 1년이면 한 1회전이면 잘 나가는 기업인데 쉽진 않겠지만은 0.45면은 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총 자산 능력을 통해서 그만큼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만은 10회전이면은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의 지급 속도는 더 빠르다. 요거는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또는 반대로 해석해서
원재료 공급업체가 시장 우위 사업자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금을 주고서야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품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41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667억 원이 투자됐고요. 그리고 투자된 중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637억 원이 났습니다. 현금 수익률로 산출하면은 13.3%인데 전년도보다 6.2%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는 채권자들이 더 추가로 그 대출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2,10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2.9%, 53%가 됐는데 50%가 넘으면은 일반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요게 좀 문제지만 이걸 이 부채 비율을 이자 부채 비율을 어떻게 낮출 거냐?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갚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95억 원을 그 챙겨갔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M 최종 36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습니다. 벌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42.6%로 많이 그 상승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익잉여금률은 110%가 됐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2.11배, 전년도는 2.04배였습니다. 소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 쪽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투자 손실을 보면서 경영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번 돈에서 5위, 이 스루풋이 줄었죠, 거꾸로. 그 다음에 5위도 뭐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유무형 자산은 1128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핏은 마이너스로, 손실로서 3,300억 정도가 그 투자 손실이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카이는 스스로 영업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산업이다. 따라서 공군과 방위산업청에서 적정 가격으로 구매를 해줘야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고 연구개발하고 KF-21인가요? 신형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주가는 전년도 말보다는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전년도 말에 장부 가격보다 202% 선이었는데 327%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는 한국의 그 전투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한국수출입은행이 20.41%고,
국민연금공단이 7.2%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그래도 상당량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도 결국은 민영화를 다시 해야 될 텐데 한국수출입은행이 누구한테 넘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글쎄 하나가 방위산업을 잘하고 있어서 이 인수할 능력이 될려는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으니까 그럼 또 국내에서 독과점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는 있겠죠. 음. 자간 그 카이가 민영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그 영리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결산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